안녕하십니까. 발근의 광장 김희종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곳은 2017년 3월 12일 당시 뉴스를 보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님 삼성동 사택입니다. 지금은 살고 계시지 않지만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거주하셨던 곳입니다. 오늘은 삼성동 집에 관한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일부만 아는 그야말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3년 전인 2017년 3월 12일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다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셨던 날입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이 집을 떠나셔서 2017년 3월 12일에 돌아오셨으니 이 집은 4년이 넘는 1477일간 비워져 있었습니다. 관리해주는 분이 계셨지만 집안 구석구석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년간 방치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실 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탄핵의 광풍에 오랫동안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셔왔던 비서관들이 청와대를 나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은 구속까지 되셨던 2016년 그때 저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님께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이나 정책적인 일이 아닌 일 중에 오래된 비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는 등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약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불충한 모습이지만 저희로서는 만일에 하나 탄핵이 되시면 돌아가실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 31일에 퇴임인데 그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2017년 3월 13일을 염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정에 맞추려고 대통령님의 탄핵 선고를 급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어 만약에 탄핵이 용인될 경우 청와대를 3월 초에 나오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짜뉴스로 모아진 탄핵 사유와 끝나지도 않은 재판 등등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님에도 보좌진으로서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동 자택을 점검했습니다. 삼성동 자택은 1983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17년 기준으로 34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1990년부터 2013년 청와대로 가시기 전까지 23년을 지내셨지만 그 뒤에 4년간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퇴임 시기인 2018년 2월에 맞춰 리모델링을 계획하셨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아마 2017년 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삼성동 자택 리모델링이나 매도, 내곡동 자택 매수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어 만약에 3월 초에 탄핵이 용일될 경우 청와대를 나오셔야 하는데 여기저기가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난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삼성동 자택은 반지하 주차장과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이고 대통령님께서는 원래 2층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점검 결과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대통령님 방뿐 아니라 집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일러 배관 공사가 보통인 공사가 아닌데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배관뿐 아니라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배관 공사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삼성동 집을 수리한다면 만약 그런 뉴스라도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리 수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전에 결과를 낸다고 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에 탄핵이 용인이 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 텐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나름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인 동생 댁에 잠시 계시고 그동안 삼성동 자택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라도 급히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통령님께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면 그 3가지 방법이 아닌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고 하셨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듯한 성품이 묻어나는 결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뜻에 따라 그럼 최대한 빨리 삼성동 자택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동 자택은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뿐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집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상이나 침대 같은 가구도 없었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도 그런 가전제품들도 구입해야만 했고 장판, 도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3월 8일에 발표하기를 3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난방이었습니다. 온기라고는 1도 없는 4년간 빈 집은 3월이라고 해도 냉골이기 때문에 난방이 제일 먼저 필요했고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간단한 공사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더니 전기 난방 필름, 전열 난방, 전기 온수 난방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나마 방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 온수 난방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게 방의 구조를 알려주고 전기 온수 난방 시공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배도 장판도 마찬가지로 업체에게 미리 요청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곳은 천천히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주무실 방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시공이지만
바닥 시공은 몇 시간이 걸릴 테고 장판과 도배도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탄핵 선고와 상관없이 미리 시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3월 10일 결과에 따라야 하니까 업체분들에게 3월 10일에 연락을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업체분들은 저희의 희한한 주문에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어떤 집인지, 장소가 어딘지 말도 안 해주고 방의 구조만 알려주면서 시공을 준비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느 집이다, 어디다 라고 미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이 용인되지 않아 그 시공을 취소하기를 바랬습니다. 업체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차라리 시공을 안 해도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3월 10일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바닥 시공 업체, 도배 장판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러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가구를 사러 가구단지로 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한꺼번에 배송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넷 선도 신청하고 청소 업체도 불렀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급한 바닥 시공 업체를 삼성동 자택 가까운 길에서 만나서 대통령님 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이 여기를 시공하는 거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도배도 같이 작업했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해주시는 사장님이 어딘지 모르고 왔다가 너무 깜짝 놀라셨습니다. 도배 사장님께서 진작 박근혜 대통령님의 댁이라고 말했으면 더 좋은 도배지와 장판을 가져왔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척 안타까워 하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배와 장판을 했고 도배 비용도 안 받으시려고 하셔서 저희가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주문한 가구와 가전제품은 12일에 배송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가전제품은 땡땡마트에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구매했는데 그 땡땡마트에 트럭이 그날 왔습니다. 근데 가전제품이 오는 시간에 그 앞에 다른 트럭이 집 앞에 와 있어서 땡땡마트 트럭이 그 삼성동 자택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뒤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가전제품 차는 트럭은 이제 갔는데 1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트럭을 바꾸고 있는데 금방 가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트럭을 바꾸나 사고라도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나오실지도 모른다는 뉴스 때문에 삼성동 자택 앞에 거의 생중계처럼 언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땡땡마트 트럭이 마침 삼성동 자택에 주차하려다가 못하는 그 모습을 땡땡마트의 그 윗분이 아마 뉴스로 보셨나 봅니다. 그 윗분들이 보기에는 땡땡마트 차가 낡고 오래된 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땡땡마트 윗분이 깨끗한 새 차로 바꿔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다 생중계되고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겠죠. 웃기면서도 웃지 못할 씁쓸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난방을 시공하고 도배 장판을 하고 가구 넣고 가전제품 넣고 청소도 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그렇게 겨우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게 3월 12일 오후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스산하고 대통령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아서 가능하면 좀 더 청와대에 계셨으면 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청와대를 나오셨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청와대 직원들과 인사를 하시고 삼성동에 오신 시간이 오후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난방공사를 했다고 해도 금방 잘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도 대통령님 방이 충분히 따뜻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님의 방 외에 다른 공간은 여전히 냉골이니까 그 밤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러다가 곧 삼성동 자택은 파시게 됐고 내곡동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삼성동 집 파시는 거와 내곡동 집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신 삼성동 자택에 그리 오래 계시지는 못하고 18일 만에 구속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내곡동 주택은 직접 가보시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차가운 구치소에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했던 3년 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3년 전입니다. 다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다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빨리 탄핵이 무효가 되어 내곡동 자택이라도 거기라도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곡동 자택이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가셔서 남으신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가 아니라 다시 박근혜 정부가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워져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도 다시 청와대에 꼭 가겠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다시 박근혜입니다.